예, 오늘로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당 대표가 된 지 딱 100일입니다. 계속해서 사법 리스크, 여러 본인 관련 수사에 끌려가고 있는 듯한 형국인데 그도 그럴 것이요. 대장동 재판에서 매일매일 새로운 증언들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 남욱 변호사는 작년 미국에서 귀국하기 직전에 한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는 씨알도 안 먹혀요. 이 발언의 속뜻을 공개했습니다. 그분이 이재명 지사가 아니라는 말씀이 좀 바뀌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바뀐 게 아니고 오해들 하신 거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과연 2021년 10월에 자유롭게 언론사와 한 인터뷰, 또 지금 구속된 상태에서 한 이야기, 이 중에 과연 어떤 게 더 진실에 가깝겠습니까? 남욱은 왜 진술을 바꿨을까요? 12년간 트라이를 해봤는데 그 정도 재밌지 않습니까? 트라이를 12년간 해봤는데 씨알도 안 먹히더라.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1년 지난 다음에 그 이전에 돈을 몇 억을 저를 위해서 줬다. 대선 자금으로 줬다. 화면으로 보신 것처럼 사실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JTBC 인터뷰, 그러니까 남욱 변호사가 이재명 대표 씨알도 안 먹히더라, 이걸 많이 인용을 했었는데 오늘 대장동 재판에서 남욱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대표 공식적으로 씨알도 안 먹힌다. 밑에 사람, 그러니까 정진상 실장이나 김용 부원장이 다 한 것이다. 배경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라고 했더니 김만배 씨 측 변호인이 됐습니다 라고 말을 끌었어요. 참 그 진술을 더 들어봤으면 좋았을 텐데 말을 끊어서 그 이유를 좀 더 못 듣는 게 아쉽습니다. 근데 이 말, 어떤 단편 말만 놓고 보면 이게 뭐 양쪽 다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있어요. 그렇지만 전체 대장동의 흐름을 보면 어떤 이런 말도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대장동 개발은 원래 남욱 씨가 초기에 이 민간 개발로 해서 하기 위해서 토지를 대부분 다 상당수 부분을 다 이제 당시에 사들였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추진하려고 그러다가 결국 이제 구속되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같은 경우는 이거는 지금 민간 개발 안 된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비버리 힐스를 만들겠다. 같은 그런 연립주택 같은 거 이런 걸 만들겠다. 이런 계획이 있었고 결국 이제 그거를 설득하는 과정 속에서 유동규, 정진상, 김용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합류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재명 당시 시장은 남욱 씨에 대한 감정이 좋지가 않았어요. 예. 왜냐하면 본인하고는 대척점에 서 있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런 측면에서 김만배 씨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만배 씨가 등장해서 남욱 변호사한테 너 저기 이재명 시장 너 안 좋아한다. 그러니까 내가 나서야 된다. 라고 하면서 사실상 남욱 씨가 주도할 수 있는 권한을 김만배 씨가 주도하는 걸로 바뀌어버려요. 예. 그러니까 이 지금 남욱 씨의 주장은 바로 그때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이재명 당시 시장은 공식적으로는 어떤 남욱 이 변호사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그리고 남욱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씨알도 안 먹힌다 이런 이야기 하겠죠. 예.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 민간합동 개발로 바뀌면서 결국 대장동 사태가 터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어떤 전체적인 과정 속에서 나온 이야기다라는 게 아마 남욱 씨의 본 뜻인 것 같습니다. 김홍욱 교수님, 근데 이 부분만 보면 물론 남욱 변호사와 달리 김만배 씨는 좀 다른 진술을 하기 때문에 재판 과정을 저희도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김용 부원장 구속 이후에 가장 많이 했던 발언 중에 남욱 변호사 인터뷰 봐라. 나 씨알도 안 먹힌다고 했다. 그 발언이 거의 핵심처럼 본인의 결백을 주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속뜻은 본인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럼 이재명 대표가 했던 말의 무게는 좀 달라지는 건 아닌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일단 남욱 변호사의 그 발언에 과연 얼마나 진실에 가까운 것인가. 예. 지금 남욱 변호사가 하는 얘기 보면 거의 대부분 전해 들었다. 그 문서 관련해서 전달했다는 것도 전해 들었다거나 또는 추정된다, 추측된다, 생각된다. 예. 대부분 다 그런 용어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 전에 했던 발언 아니겠습니까? 씨알도 안 먹혔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설명을 하겠다는데 그렇다면 변했단 말이에요. 남욱 씨가 과연 믿을 만한 진술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인가? 예. 저는 그 부분이 중요한데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 김만배 씨 측과 또 계속 엇갈리고 있을 뿐더러 남욱 씨는 과거의 정치 성향도 그랬었지만 결국은 많은 로비를 시도하는데 이재명 시장에게 안 먹혔던 거잖아요. 안 먹혔기 때문에 안 먹혔는데 그러면 그 발언도 무게가 좀 없는 거네. 이재명 대표가 소환했던 그 1년 전 발언도요? 그 발언을 그래서 남욱 씨 발언이 과연 얼마나 진실에 부합되는 걸 봐야 되는데 예. 앞으로 이제 저는 재판 과정에서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 지금 최근에 하고 있는 얘기들 그리고 재판정에서도 김만배 씨 측 이 변호사가
얘기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뭐 그런 부분은 내가 답할 부분이 아니다. 계속 말을 돌리거나 추정하거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정말로 남욱 씨의 발언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이것들이 입증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일단은 전제는 중요합니다. 씨알도 안 먹혔다는 거 중요하고요. 과연 그 밑에서 했다는 게 뭐 저 정진상 실장이나 이 부분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잖아요. 현재는 두 사람이 구속돼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 부분에 있어서 진실은 앞으로 다퉈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남욱 씨 진술을 명확하게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옥 교수님 말씀 무슨 말인지 알면서도 다만 이재명 대표가 선택적으로 본인 유리한 것만 남욱 변호사 이때는 이 말했으니까 씨알도 안 먹힌다는 걸 받아들이고 또 지금은 남욱 변호사가 변했다는 취지로만 매몰차게 말하는 것과 이건 또 좀 근데 그 성격이 다른 거 당시에는요. 아닌가? 예. 그 당시에는 남욱 변호사가 이 귀국하면서 했던 얘기 그 부분에 모두가 다 집중을 했고 이재명 대표도 당연히 그 발언을 했겠죠. 그리고 그렇습니다. 예.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에게 유리한 발언을 가져갑니다. 지금 하는 패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자기들 발언에 유리한 부분을 가서 따서 하는 뭐 거고. 다 그렇진 않습니다. 아니 예.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팩트를 따진다고 하는데 예. 대부분 다 그런 식으로 하는데 예. 그래서 과연 그 진실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남욱 변호사가 계속 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진실성이 과연 얼마나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예. 현재 제가 보기로는 대부분 다 추정하거나 전해 들었다. 생각했다, 추측했다 그런 얘기거든요. 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뭐 다른 주택까지 다 일반화하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말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예. 네. 물론 그리고 남욱 변호사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줄 알았다라는 취지의 발언까지 당시 했었기 때문에 좀 부적절한 발언일 수 있습니다. 김옥 교수님. 네, 그 부분 제가 순화하겠습니다. 예, 김지현 의원님요. 아니, 근데 이제 남욱 변호사가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야기할 때 씨알도 안 먹히더라.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면 로비가 통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는 과거에 성남시장 시절에 어떻게 본인에게 직접 찾아가거나 뭐 대화를 하거나 여러 가지 이른바 로비를 해도 아닌 것으로 씨알도 안 먹혔는데 밑에 있는 뭐 정진상이나 김용을 통해서 또는 유동규를 통해서 일을 추진했더니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됐잖아요. 심지어는 더 나가서 자신들 사람을 직접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집어넣어서 일을 추진하도록 만들었거든요. 예. 뭐 그런 과정을 설명하면 지극히 정상적으로 해명이 되는 이야기죠. 아마 그렇게 법정에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상대방 변호사 입장에서는 남욱 변호사가 그 이야기를 해명을 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못하게 막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아마 뭐 진실이 밝혀지겠죠. 그것을 가지고 말을 바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저는 전후 관계상 좀 잘못된 일이라고 봅니다. 화면을 다시 볼게요. 이 김만배 씨 변호인이 말을 안 끊었으면 또 이 속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JTBC 인터뷰, 언론 인터뷰와 이렇게 대장동 재판에서 하는 그 증언, 무게는 확실히 이 재판 진술이 또 무게가 많이 나가겠죠. 일단 뭐 오늘 알려진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욱 변호사는요 또 하나 주장을 했습니다. 작년 말 정영학 회계사가 대장동 의혹이 담긴 자료를 민주당 경선 과정에 있었던 이낙연 전 대표 측에 넘겨줬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캠프 쪽에 제보가 들어왔었습니까? 많이 들어오고 있고 들어왔었습니다.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 검찰에 제출된 거 있잖아요. 이낙연 후보 캠프가 확보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요. 많은 제보가 들어와 있는데 우리 수사권이 없지 않습니까? 수사권이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알고만 있지 그걸 내놓고 이게 있으니까 하라 이렇게 얘기하기가 참 힘든 구조이죠. 여러 가지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보가 들어오고 있고 다 드러나요. 드러날 수밖에 없게 돼 있기 때문에 책임 있는 사람들은 자복하는 게 훨씬 더 빠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윤영찬 의원은 바로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 적 없다. 다만 남욱 변호사는 당시 이재명 캠프에 있었던 윤영찬 의원에게 녹취록을 포함해서 이런 대장동 자료, 50억 클럽, 천화동 1호, 428원 어떻게 지분이 나눠갔는지 이걸 얘기를 들었다, 잘 넘겼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남욱 변호사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대부분 전에 들었다, 누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 이런 얘기고 김만배가 그렇게 하더라라고 하는데 김만배가 부인을 하고 막 이런 복잡한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뭐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도 유영찬 의원이 정말로 입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조금 너무 섭부르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좀 문제인 것 같고. 남욱의 입장에 좀 짧게 말씀드리면 남욱 같은 경우에는 한번 구속 수사를 당한 적이 있어요. 과거에 변호사요? 예. 신영수 이제 한나라당 의원을 로비한 것 때문에
그때 이제 군당에 있었던 그 의원이었죠. 그런데 이제 무죄가 나긴 했는데 당시 변호사가 이제 박영수 저 특검이 이제 변호사로 해가지고 빼냈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검찰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알고 검찰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압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성공한 게 검찰이 징역 1년 구형했어요. 김만배는 5년 구형하고 곽상도는 15년 구형했는데 지금 남욱은 1년밖에 구형 안 했거든요. 보기에 따라서는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왜 5년이 아니라 1년이 좀 의아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성공한 지금 상황이다. 1년밖에 구형 안 받았으니까. 그래서 본인이 굉장히 유리한 방식으로 앞으로도 말을 마음대로 뒤집으면서 이렇게 좀 줄타면서 간 보면서 갈 겁니다. 남욱은 그 전에도 약간 그랬던 스타일이고요. 뭐 김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뭐 네. 남욱 변호사를 박영수 변호사가 당시 법률 대리인이 완전 빼냈다는 게 듣기에 따라서는 또 아예 훌륭한 변호사죠. 왜냐면 그러니까 무죄로 뭐 그런 이렇게 표현을 할 수 해냈으니까. 있는데 근데 이제 빼냈다는 게 누가 듣기에 따라서 아예 뭐 구치소에 있는 거 그냥 당장 빼앗다고도 누군가는 또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는 제가 정정하는데 어쨌든 박영수 전 특검 같은 경우도 친인척이 100억 원을 지금 화천대유로부터 대여금을 받았는데 그거는 기소도 안 되고 딸도 11억 원의 대장동 아파트까지 받았는데 지금 박영수 특검은 지금 수사를 안 받으니까 그게 중수부장하면은 수사를 그렇게 안 받나 뭐 그런 박영수 생각을 특검 재판에 많이 넘기지 않았습니까? 기소가 됐잖아요. 그 부분만 됐죠. 지금 그 수산업자만 그거만 된 거고 이 부분은 아직은 좀 뭐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뭐 지켜보겠습니다. 곽상도 의원이 15년인데 어떻게 나올지. 김지현 의원님이요? 근데 뭐 저는 남욱 변호사 누군지도 모르는데 저 사람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취지잖아요. 그러면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저 사람 나쁜 사람이다 이런 취지 같은데 저도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런데 어쨌든 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요. 그 윤영찬 의원에게 뭐 자료가 넘어갔다라는 사실 저는 알지는 못하는데 제가 이제 윤석열 캠프의 그 네거티브 대응을 대선 때 담당을 했고요. 그 이후에 대선이 끝날 무렵부터 사실 이제 그 이재명 대표 측의 자료를 저희들이 좀 많이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과연 어디에서 왔는지 저는 확인을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지금 그 자료가 저희들이 확보하기 쉬웠다는 것은 아마 돌고 돌아서 굉장히 많이 내부적으로 그런 자료가 돌았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낙연 캠프에서 또 일을 했던 분이 최근에 제가 만났었는데 상세히 자료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뭐 아무 그 내용이 없는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꽤 많은 자료가 흘러다녔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다 거짓이다. 또는 뭐 전해 들은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거가 없다. 이런 이야기는 아마 법원에서 전문 증거의 증거 능력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할 영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윤영찬 의원 반박하게 했지만 남욱 변호사는 당시 이낙연 캠프 쪽으로 이 대장동 관련 의혹 제보가 들어갔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본인도 들었다고 하면서. 일단 여러 사법 리스크가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오늘 딱 100일인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난 100일 동안 민주당은 민생과 민주 투어 트랙을 중심으로 변화의 씨앗을 뿌려왔습니다. 국민 우선 민생 제일주의 실천에 매진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민생을 포기하고 야당 파괴에만 몰두 중인 윤석열 정부 200일 동안 정치는 실종했고 대화와 타협은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대표님 그럼 취임 100일 축하드리고요. 혹시 더 하실 말씀 없으실까요? 최고위때 드린 말씀 있으시니까 그걸 보십시오. 민생활동 되게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측근분들 구속 때문에 이걸 가려주는 것 같은데 아쉬움이시나 뭔가 좀 더 하실 말씀 없으실까요? 근데 따로 기자간담회를 안 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자, 수고했습니다. 오늘 축하드리는데 한 말씀만요. 취임 100일 되셨잖아요. 대표님 10년 간다면 어느 정도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자, 고맙습니다. 김 교수님 생각도 비슷합니까? 왜냐하면 이 대표가 100일 기자회견을 하지 않는 이유가 일부에서 나오기로는 본인이 얘기하면 할수록 뭐 사법 리스크 혹은 다 대장동 질문을 할 테고 이게 재판 증거로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뭐 그런 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뭐 다겠습니까? 과연 이 시점에서 꼭 기자회견, 100일 기자회견이 사실은 언론과
언론을 위한 그런 장이 되거든요. 100일이라는 게 사실은 뭐 3달 지나고 나서 이제 과연 얼마나 큰 성과를 내겠습니까? 그런데 언론과 같이 소통하면서 하는 자리인데 굳이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연말 지나고 신년이 돼야 되고 지금 예산안 전국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어떤 성과를 얘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신년 회견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대신에 지금 나오는 것들이 재판에서 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대신에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언론에 대한 불신도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 입장 차원에서 다양하게 정책들 내놓고 민생에 대한 것들, 을지로위원회, 뭐 새로운 법안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우리 언론이 정책이라든가 이 딱딱한 부분 기사를 잘 안 써요. 그리고 뒤에 뭐 까심 얘기나 아니면 비난하거나 이런 부분들 또 서로 간에 갈등하는 걸 주로 쓰기 때문에 또 일반을 하지 마십시오. 다 아니 그렇지 그게 않습니다.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예. 언론 같은 경우는 받아쓰기라든가 따라쓰기라든가 저도 대변인 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요. 예. 그런 국민들의 언론에 대한 불신이 심하고요. 이재명 대표도 지금 상황에서 앞으로 일하는 성과를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알겠습니다. 그런 아마 예. 각오 차원일 거고요. 사법적으로 이게 악용 뭐 여러 가지 쓰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약간의 염두는 뒀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